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지난 월요일에 주요 5당의 환경 정책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보다 162배 넘게 검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고 많이들 놀라셨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걱정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물순환 정책과 관계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일반고 교육 성과 향상을 위해서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모든 일반고 368곳에 총 158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학기마다 25개 지역 교육지원청별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요. 좋은 수업 300인 300사례를 발굴해서 일반고 수업 개선 확산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2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5월에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를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지하수 정화 기준을 최대 162배 초과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시 물순환 정책과 김상동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의 오염도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예,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14개 지점 중에서 7개 지점에서 벤젠, 톨루엔 등 4개 항목이 정화 기준을 넘어선 거로 나와서 신속한 정화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벤젠이라는 것이 고농도 벤젠이 나온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알려진 예. 것처럼 1급 발암물질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공개한 기준으로 일단 봐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예. 어떻습니까? 생활용수로 쓸 수 없는 수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통상 이 벤젠은 휘발유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하. 인체에 만성적으로 노출 시에는 인체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벤젠의 생활용수 수질 기준은 지하수 1리터당 0.015mg으로서요. 이번에 조사된 것 중에는 최대 2.44mg이 나오고 있어서 기준 대비 162배가 넘는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수치만 보더라도 엄청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인데요. 예. 또 군부대 특성상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텐데 어쨌든 예.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1차 조사 결과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이루어진 2, 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까? 환경부로부터 아니면 미군으로부터? 예, 일단 환경부하고 미군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시가 지난 4월 6일에 환경부에 이러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는 이 공개를 위해서 주한 미군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 규정상 미군 측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2015년 5월에 조사한 건데 이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소파 규정상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파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울시 몸담고 계신 팀장님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참 높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6일이었죠.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정화 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일단 5가지 항목으로 둘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지난 4월 3일 날 3개 환경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기진의 유료오염 사건이 84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한 미군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확한 오염 위치 등의 현황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환경 공동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서 서울시 환경부 미군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함으로써 정기적인 오염도 실태 조사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2015년, 16년 기간 중에 기진에서 실시한 3차례에 걸친 지하수의 오염 조사 결과의 공개입니다. 네 번째로 반환 전에 기진의 오염을 정화 후 온전히 반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요청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요. 불합리한 소파 규정의 개정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소파 규정상 환경 오염 정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치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위험하고 그러게요. 어떤 것이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국내법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벤젠을 예를 들자면요. 벤젠은 리터당 0.01mg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식의 오염 기준이 수치화가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5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아하,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가 환경부에 요청을 한 상태고, 그 반환 시점이 올해 말이었던가요? 예, 일단 올해 말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평택기지에 이전할 평택기지의 도시계획 승인이 2018년까지 일단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이든 내년이 되든 중요한 것은 반환할 때 그 지역 그리고 그 지하에 있는 물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된 상태로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용산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 좀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는데 결과를 또 예측할 수가 없는 데다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오염된 지하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정화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 일단 저희가 기진에는 정화를 지금 못하는 형편이고요. 예. 기지 주변의 지하수를 2001년에 조사하고 2002년까지 조사하고 2003년부터 작년까지 쭉 정화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한 61억 원 정도 이제 들어갔고요. 금년에도 이제 5억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일단 주변 지하수는 계속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용산기지 주변 용산기지 주변에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기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일단 그분들은 사용하시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아서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의아한 부분도 많네요. 어쨌든 미군 용산기지는 서울시나 환경부가 직권으로 들어가서 뭘 조사한다든지 정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하. 기지 주변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발견된 시점이 2001년쯤이었던가요?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예, 이때부터 2001년 녹사평역 되겠습니다. 예, 녹사평역 용산구청역 말씀하시는 건데 예. 거기 유명 이태원 시장도 있고요. 용산구청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드린 지하수 정화 비용은 환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 그리고 이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용을 국가 소송을 통해서 이제 환수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됐고 또 원인이 뭔지 아까 정부 환경부에다가 서울시가 요구한 것처럼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예. 미국과 협의되는 것도 있습니까? 사실 서울시가 직접 미군 측과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소파 규정상
미군과의 그 환경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한국 쪽 대표는 이제 환경부이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 미군과의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일 날 환경부에 한미 환경 실무 협의 개최를 요청했던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에서 오염 실태 조사 등을 이제 계획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서울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나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가야 되나요? 참 현행 그 소파기 정상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시민들도 예. 참여가 가능한 관련 포럼이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합동조사단 얘기도 나올 것이고 불합리한 뭐 환경 문제 소파 개정도 나올 것이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예. 미군 기준에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조사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염도 정할 수 없고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도 사실 뭐 소파 규정상 환경부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사실 서울시는 미국과의 협상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시민뿐만 아니고 소파 규정상 한국주 대표인 환경부, 그다음에 미군 관련 부서인 국방부, 그리고 이제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서 기지 오염 정화를 위한 어떤 그 방안을 도출하고자 6월 8일 포럼 개최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걱정인 것은 6월 8일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한 달 정도 예. 지난 시점이라서 예. 글쎄요 이런 환경 문제까지 일일이 다 미군 측과 제대로 협의를 할지 그게 걱정인데 지금 혹시 뭐 선거 캠프와의 뭐 연락이라든지 그런 협의 대충 그런 청사진 그려져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쪼록 아까 환경부에 요구한 5가지 사항을 비롯해서 포럼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서울 시민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상동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팀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박명수입니다. 9년 정도 됐는데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합니다. 봄철에 나른해져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쉬어가지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할 때 핸드폰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잊어버린 걸 찾아줄 때 최고 그때 보람이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꽃을 보면 기분이 업됩니다. 남산 소원길에 가면 봄꽃이 화싹 펴있습니다. 진달래도 펴있고 아주 아름다워요. 충량천이 상당히 그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충량교에 있는 거 벚꽃이 펴있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동부간선 타고 가다 보면 진짜 멋있어요. 서부간선 다들다 보면 안항천 꽃도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방에 꽃이 개나리도 있고 벚꽃도 있고 봄나들에 시내가 여의도라든가 손님이 많을 때는 그 지역을 피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차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버리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봄나들이 많기 때문에 서행하고 항상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희망이라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희망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박명수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뭐 사계절 내내 운전을 하시니까 특히 봄이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항상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 이런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은 마음도 좀 풀어지고 여유가 생기실 것 같은데 춘곤증도 걱정되실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춘곤증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은 잠깐 쉬시고요. 우리 박명수 기사님처럼.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틀으면서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 또 대선이 오늘로 이제 19일 남았잖아요. 94.5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이번 대선 선거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명수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가 함께 부른 뷰티 앤 더 비스트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과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용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예, 그 어려운 지역과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예. 그 평소에 그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공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공연 예.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 참여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양쪽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네네. 어디로 갑니까? 예, 저희가 그 시군별로 연초에 그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한 478개의 공연 단체가 한 1000회에 걸쳐서 이제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한 800회 정도, 그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병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군부대 등 다양한 그 소외 시설이 되고요. 예. 또 나머지 한 200회 정도는 그 시군의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 공원, 뭐 광장 등 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또 어떤 공연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공연 단체를 뽑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2년간 그 활동 실적이 있고 그 도내 전역에서 공연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해당 시군에서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응모하시면 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저희가 한 478개의 공연 단체가 있는데 그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그리고 비보이까지 다양한 장르가 지금 해당이 걸쳐서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공연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했었는데 다양하네요. 뭐 음악, 무용, 연극도 있고요. 비보잉 이것도 예. 어르신들한테도 보여드리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비보잉 하는 거 보면서 놀라진 않으세요? 뭐 굉장히 신기해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올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원래는 이제 사업의 취지가 이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 저희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이제 저희가 공연을 즐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올해는 그 장애인 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이제 발달 장애인 예술 단체인 필로스 하모니 같은 게 있는데 예. 그런 3개 장애인 예술 단체가 저희가 한 47회에 걸쳐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필로스 하모니 같은 단체에서는 어떤 공연들을 주로 보여주시나요? 주로 이제 무용입니다. 예, 현대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찾아가는 문화 사업 같은 것들,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사업을 2004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15개 시군, 19개 공연단체에서 한 143회 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14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 그리고 공연단체는 이제 25배가 늘었고요. 공연 횟수는 좀 7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양적 성장을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보다 수준 높은 질적인
질적으로 이제 수준이 높은 공연이 되도록 저희가 좀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예술단체나 공연단체들이 지원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시군에서 이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공모를 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도 네. 신청 전화 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었고요. 인터뷰 도중에 그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전화 소리 때문에 거슬렸던 분들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니퍼 로페즈의 If You Had My Love 듣고요. 잠시 뒤에 서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If you had my love and I gave you all my trust, would you comfort m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소식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신웅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어려움 한둘이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이 일자리 문제, 취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네. 현장 취재 다녀오셨죠? 네,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주관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입니다. 예. 이 대기업 등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채용 목표는 400명이었는데요. 지난해보다 27.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하루 행사에 몰린 구직자만 무려 9,000명에 이르렀는데요. 예. 그나마 이번 기회 아니면 일자리를 찾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가 드물기 때문인데요. 이 몇몇 지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불편한 몸이었지만 면접 등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요. 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은 60.9%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그 절반가량인 34.8%에 그쳤는데요. 이 생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게 실직은 더 치명적입니다. 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 3%가량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이를 준수한 경우는 47.8%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수당 그리고 혜택 같은 것을 늘리면서 장애인 복지를 외치고는 있지만요.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는 것을 특히 오늘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면 화상통화로 바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면서요? 네, 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우리가 신고를 해도 이 구급대가 오는 시간 동안 발을 이제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119 신고와 동시에 구급대가 출동하는 건 당연하고 그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또 올바른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서비스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심정지 환자의 경우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데요. 이 복잡한 도로 사정 때문에 구급차가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서울시가 이제 지난 3개월간 전국 최초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영상 응급처치로 파악된 정보가 이 출동 중인 구급대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돼서 현장 도착 즉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이 지도를 시행한다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를 통해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상황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상 통화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어디를 눌러라, 어디를 들어라, 뭐 이렇게 다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서울시가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요? 네, 서울문화재단이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스타 PD 출신이죠. 이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어제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공공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과 단체들 620여 명에게 37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또 권역별 창작 플랫폼과 청년 예술인과 협업을 기획한 민간 주도의 중소형 문화예술 공간도 30여 곳을 선정해서 돕기로 했는데요. 예. 이 밖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지원단을 출범하고요. 오는 11월에는 세계도시 문화포럼 서울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철환 대표는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다 즐겁게라는 슬로건으로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관심 있는 청년 예술인과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서울문화재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CT의 라라 means I love you 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ass them by. Now you're in the center rain, and their lies don't